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 파트입니다. 어느덧 교과서의 마지막 파트까지 오게 되었네요. 감개무량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라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샤기컷이라는 게 잘 나갔었습니다. 샤기컷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샤기컷은 헤어스타일인데요. 이게 바로 샤기컷입니다. 구렛나루랑 뒷머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머리를 엄청나게 기릅니다. 길게 기르고 그 다음에 숟가위를 가지고 또 엄청나게 숱을 치면 이런 머리가 됩니다. 일본 쪽에서 유행하다 넘어왔다고 했는데요. 이 머리가 예전 이중기 같은 꽃미남 배우들이 하면 당연히 샤방샤방하고 아름다웠지만 일반인이 하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예, 머리는 그냥 시원하게 투블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억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희망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이자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런 휴양지에서 쉴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니고 있지 않나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공부하기 싫고 힘들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희망이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바라는 미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희망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먼저 개인적 차원의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학이라던가 소유 이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의 희망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또는 나는 100억의 자산가가 되고 싶다, 이런 희망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 안전 등 우리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 또 경찰, 소방관 등 여러 분야에서의 안전 보장 등의 제도적 뒷받침 등입니다. 이 두 차원의 희망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망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사회적 희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 희망이 커지고 간절해지면 사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개인적 희망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할 때는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희망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친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두드러 패겠다, 이런 희망은 안 됩니다. 올바른 것들을 희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에는 의지와 실천이 함께해야 합니다.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희망은 그저 욕심, 망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꿈으로 끝날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의 평화는 행복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건강한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프거나 화나거나 우울한 상태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당연히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행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통합사회 1단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에서 만나요. 자, 어쨌든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할 때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의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발 물러서서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나 독서, 여행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수용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실 마음의 갈등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타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상가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볼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배울 때 살펴봤던 에피쿠로스와 동시대인 헬레니즘 시대 학파입니다. 네, 스토아 학파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운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받아들이고 비자연적인 충동과 정념에서 벗어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해석할 때 생겨나는 감정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스토아파가 이야기한 대표적인 정념으로는 슬픔, 공포, 욕구, 쾌락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폐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시킨 심부름 돈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공포가 느껴지겠죠. 아, 이거 심부름 해야 되는데 혼나겠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을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 돈을 잃어버렸네. 오늘 돈을 잃어버릴 운명이었나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요. 나머지 정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슬플 수도 있고, 또는 이번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돈을 주어서 아, 이 돈으로 햄버거나 사 먹을까? 이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 돈을 주어서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념들은 정해진 운명을 비이성적으로 해석해서 생겨나는 잘못된 감정일 뿐입니다. 모두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저번에 살펴봤던 에피쿠로스를 필두로 모인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보는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거나 춥고 졸릴 때 따뜻한 극세사 이불에 눕거나 이렇게 해서 얻는 쾌락은 무언가 행동을 해서 결핍, 고통을 없애고 얻는 쾌락이기 때문에 적극적 쾌락 또는 한자로 움직일 동을 써서 동적인 쾌락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에피쿠로스처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 해서 얻는 쾌락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쾌락 또는 한자로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정적인 쾌락이라고 합니다.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한 몸과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행복이란 욕구분의 충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충족이 될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그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은
욕심은 많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여기서 기가 막힌 해법을 찾습니다. 현실 상황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인 욕구를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줄여버리면 그것을 충족하기도 쉽고 그럼 고통도 없겠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검소한 생활과 욕구 절제를 주장하는 금욕주의적 모습이 돋보이는 멋진 학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길어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욕, 먹는 거를요. 뭐 비싼 소고기, 돈가스 뭐 이런 거 먹을 필요 없고 소박하게 빵 하나, 우유 한 컵 이런 식으로 검소하게 먹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타락시아, 몸과 마음의 고통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양 쪽 보겠습니다. 불교인데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불꽃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 뭐 이 부분도 설명하자면 이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중에 대표적으로 삼독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 번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는데요. 삼독이 뭐냐면 탐, 진, 치라고 합니다. 한자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라 슈퍼보드, 서유기의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이 사실 이 삼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이 삼독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모습에 사실은 이런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팔계는 탐, 탐욕, 욕심을 의미하고요. 손오공은 진, 진애라고 하는데 분노를 의미합니다. 사오정은 치, 우치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말을 잘 못 알아듣죠. 이 삼독, 마음속의 번뇌의 불꽃을 깨달음을 통해서 꺼트리게 되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멋있죠? 이 부분도 나중에 하이스쿨에 진학하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개봉박두.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